성명 20대 대선 불참과 차기 정부와의 투쟁을 결의한다. 민주주의가 극심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2017년 탄핵 사태에서 언론의 조작 보도, 폭민의 폭력적 힘, 검찰, 특검, 현재, 사법부의 법치 파괴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었었다. 그 이후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2022년 지금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은 양당 체제와 언론이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 형성,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 그에 따른 다수결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법치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작동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비롯 대통령 선거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는 수십 년째 강고한 정치 기득권화되어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이 양당의 계보에서 모두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양대 정당은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대략 270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 역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 양당이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행정력을 지닌 중앙, 지방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의 공천과 선출을 통해 등장한 후보 두 사람을 두고 국민은 소위 민주적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양당이 오답 두 개를 들이밀고 둘 중 하나가 정답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는 없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이 두 사람은 당내 경선이라는 공식적 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국민들은 사실상 둘 중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주의 위기의 한 단면은 이들이 양당의 공식적 경선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나마 확보하고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유민주적 역량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대통령의 정치는 윤리의 영역을 품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영역이다. 대통령의 핵심 적격 기준이 고도 윤리적 실천일 수는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라면 평균적 국민의 도덕성보다는 조금은 상회하는 윤리성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과 윤석열이란 선택지를 받은 일부 국민들에서 한탕과 탄식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자신들 그리고 후보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본다. 기득권 양당들은 구조화된 전국적 조직과 금력, 양당 기득권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자신들이 설계한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을 이용 정치적 공론장을 장악하고 주요 언론들과 깊게 유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민주적 의사 형성, 선택, 의사결정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정책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 정치인, 신진 정당이 대선의 두각을 나타내고 의회 상당수 진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과정의 실상이다. 양당 체제는 특히 87 체제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6공화국 헌법 도입 이후 사실상 고착화되었다. 1987년 당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산김씨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 돌려가며 해먹기식 의도에 의해 5년 단임제와 중임 불가라는 기형적 대통령 제도가 도입되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5년째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물이 되었다. 6공화국 헌법은 소위 군사독재에 대한 반발심으로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였고 이 역시 정치 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소위 87 체제 이후 특히 두드러지게 고착화되어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양당 체제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나는 최우선적 과제로
이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다. 어떤 언론을 막론하고 이념적 지향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 보도할 사실의 선택, 논평 등 언론사의 모든 기사는 각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 본연의 기능이 확정된 사실의 보도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보도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상, 가치 기준에 의하여 논평함으로써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작동 후 핵심 보루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도하게 정치 집단화되었다.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 이르면 주요 언론들은 사실상 선거 기획사를 방불케 한다.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들과 좌우 언론들의 관계는 유착이라는 말을 넘어 협잡의 수준까지 가 있다. 양당 기득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사실상 정치 언론 이권 복합체를 이루어 이번 대선판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국민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토록 많은 언론사가 있고 어느 때보다 언론 자유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몇 개의 블록을 형성하여 각 구역을 관할하는 거대 조직폭력단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치 소설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무슨 마법적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좌우 언론들은 기존 양당들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호 간의 공격과 방어에 온갖 궤변적 논리와 짜깁기된 사실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그들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해야 할 몇몇 대선 후보들을 전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게 있다. 언론은 전문가 집단으로 무엇보다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거듭 이야기해왔다.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전문가적 자율 규제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언론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아주 처참하게 혁명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양당 체제와 정치 집단화한 언론 카르텔 환경 속에서 양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과 함께 20대 대선에서 강론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이번 20대 대선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기득권 양당과 언론들이 짜놓은 이런 불순한 선거판 자체를 거부하고 걷어차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누가 집권을 하든 차기 정부는 역사의 퇴행 세력이다. 민주당의 재집권, 국민의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정권 탈환, 어느 것이든 국민은 배신당할 것이고 기본권은 여전히 쉽사리 침해받고 과도한 세금과 무능한 정책으로 민생은 계속 도탄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로 악화되어 갈 것이고 국가의 주권조차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20대 대통령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 등장할 차기 정부는 역사적 퇴행 세력이 될 것인 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탄핵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민생을 위해 이들과 단호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본인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20대 대선판을 이렇게 거짓말과 불의, 탐욕, 변절의 반윤리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큰 책임은 소위 보수정당이란 국민의힘 당에 있다. 좌익 정치 세력의 사기와 공작은 일상화되어 있다. 원래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를 진실과 윤리의 힘으로 막아내어 승리해야 하는 것이 원래 보수 정치의 책무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입만 열면 거짓말에 탐욕과 변절의 극치를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보여주면서 사기 탄핵과 보수 괴멸의 주범이자 문재인의 충신, 노무현의 숭배자인 윤석열을 당내 경선이란 선출 과정을 통해 대선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보수 정치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멸종시켰다. 진실과 윤리를 저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보다도 국민들에게 조금의 신뢰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 세력조차도 자처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당에 의해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금수의 길을 강요받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보수층 국민들 일부는 광신적으로,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마지못해 그래도 소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짐승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보수에 이토록 치욕을 안기고 보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자들은 바로 그나마 형식적 보수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는 사라졌다. 보수 정치는 종말을 맞았고 그 버팀목이었던 보수층 국민들은 이 탐욕적인 기회주의 정당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위대한 보수주의 전통을 살려내고 보수 정치 세력을 재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일에 가장 급선무다. 원인은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고자 한다.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계승자이자 정통 적자임을 자처한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 18년간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일으킨 기적을 능가하는 대도약의 20년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최대집 사단은 투철한 사상과 실력을 바탕으로 하루하루의 견실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향후 20년 집권으로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구국광병과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낼 것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2022년 2월 9일 최대집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보수당 창당 추진위원장. 자유의 싸움, 그리고 생존의 싸움,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